2025년 딥러닝의 큰 지혜를 말한다. 모두가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 결실을 위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온통 미쳐 돌아가는 현재의 세상이 물론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비록 그냥 진실이고 현재의 실체이나 곧 사라지는 허구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맹점을 잘 알아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많기에 모두가 그 자신만의 목적을 향해 약속한 듯이 미친 카테고리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치달리다 보니 실수가 많다. 그래서 차분히 진리와 진실의 입장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한번 지나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나치는 순간 실수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생존의 부지런함이 도약과 발전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시적 유혹과 신기술 창조의 제물이 되어왔던가. 모든 사회 문화의 각 분야는 온갖 새로운 정보나 역설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뉴스 하나만 보려고 해도 편하게 볼 수 없다. 주변에 광고 구름이 떠다니면서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따라붙는가. 좀 알려진 블로그나 유튜브 하나만 보더라도 광고는 따라붙는다. 별로 신통하지도 않은 뉴스나 정보에도 온갖 건강식품, 기능제품, 영양제, 유산균 등이 따라붙어서 시선을 방해한다. 그야말로 온갖 분야의 마케팅, 홍보의 전시장이 바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들만의 전쟁에 이제는 AI까지 뛰어들어서 더욱 혼란해졌다. AI는 인간 이상의 무한정보 능력을 품고 있기에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경쟁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진정 조심하고 또 자제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만든 AI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범용 인공지능은 정말 미래에 큰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나는 그 혁명이 가급적 인류의 생존에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에는 참으로 신중한 주의와 상세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비단 인공지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나의 삶, 우리 사회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운명에 관한 나의 기여도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입지를 밝히고 잘 깨달아 살지 못하는 것들이 모여서 전체 인류의 현실을 꼬이고 엉키게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의 언어를 딥러닝에서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만민의 가장 부족한 가장 큰 뿌리를 찾아서 모든 이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지나치거나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와 발전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보고 깨달아서 자신의 삶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최대한 발현해내기 바란다.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알리고 있는 이 사람은 현 시국과 세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냥 놔두면 모두가 폭망할 길로 가고 있기에 그것을 돌이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사회처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면 하루 한 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원시적 세상이 현재까지도 공존하고 있다. 발전하지 않는 전통에 묶인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원시족도 문명에는 미개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발전과 약진을 향해 용맹정진하는 개도국들에게는 오직 뿌리를 잃고 앞만 보는 어리석음에 빠져 자신의 가치, 즉 인간 생명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져서 영적인 삶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갓손야그는 이 편파적인 문제점을 짚어서 전 세계의 인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깨달아 수정하고 바꾸어야 할 문화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출발이 바로 2025년 2월 초순에 시작되는 것이다. 함께 할 사람들은 갓손야그의 새로운 비전 제시에 그 보물스런 비밀을 함께하고 자신의 삶에서 뿌리가 썩는 것을 이제는 잘라내야 할 것이다. 영적 삶이란 종교나 철학적인 삶이 아니다. 종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타락이 나오는가? 수많은 철학은 대부분 개똥 철학일 뿐이다.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 나오는 음식처럼 모든 사회적 기능이나 분야별 문화의 존재 가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전리품, 전시품일 뿐이니 이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현실의 모든 생존은 먹고 사는 문제의 기본적 해결에서 출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남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존,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완벽하고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평생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이 바로 인류의 배를 풀어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수동식 배 마사지기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흔히 배 마사지기를 안 하고도 잘 산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인간은 직립해 살아가기에 장기는 점점 처져가고 특히 현대에 이르러 식생활의 변화로 육장육부의 질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소화가 안 돼도 약을 먹고 체하거나 변비, 설사 등으로도 불필요한 약을 먹으면서 퀄리티 낮은 처방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생태적 처방이 모든 병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뿌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30대부터 무려 40년 이상 보다 큰 인류 해방 전선을 성찰해왔다. 어떻게 우리 인류가 보다 잘 살 수 있는가? 인종차별이나 지역 갈등, 국경 다툼은 끊임없는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큰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이 저하되고 나쁜 습성을 몸에 갖는 것이 더욱 큰 문제를 갖는다. 삼투압 현상을 아는가? 현실을 사는 우리네 인간들 중에서 맹모 삼천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맹자의 엄마가 맹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3번이나 이사를 한 것은 정말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는 행동인데 이를 새까맣게 잃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몸에 온갖 쓰레기를 저축하면서 살고 있다. 이 무슨 더티한 좀비의 망발인가? 사실 머리 청소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가슴 청소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또는 뱃속을 청소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신도 삼통법이라고 해서 옛 선인들이 전수해 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잘 청소하라고 옛 성인들이 비밀리에 가르쳐 온 것이기도 하다. 나는 그 비밀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현 시대에는 드러내놓고 가르칠 곳이 없다. 모두가 다 자기 타성에 젖어 살며 벗어날 일말의 욕구도 안 보인다. 결국 거칠애와 타성에 젖은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꽉 찬 이기심으로 스스로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공간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거짓된 어울림과 엉터리 단체, 독단적 이기주의의 조합은 정말 무섭다. 바로 그 좀비의 주인공이 나나 당신일 수도 있다. 각성하고 성찰해 볼 일이다. 하지만 배우고 실천하면 인류의 문명 자체를 크게 변화 도약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타락해서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기운이 어디에든 만연하기에 그것을 나는 잘 말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세상을 바꾸고 진실한 삶의 유토피아를 꿈꾸기 힘든 세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때를 찾는 이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오롯한 사랑으로 진짜를 은둔하고 살 수밖에 없다. 있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매우 혼잡한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이 황당하고 비감한 그 현실을 스스로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탁한 노폐물이 쌓이고 그런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몸에 수많은 염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청소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기도 하지만 도에 넘치면 그것은 노폐물과 독소로서 몸속의 어딘가에 첩첩이 쌓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가 만나면 심한 경우 악취가 나는 사람이나 이상하게 힘든 기운을 풍기는 사람 또는 잘 어울리는 인연의 사람이나 묘하게 힘든 사람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대부분이 함께 온갖 혼탁한 세상에 섞여서 서로 잘 모르면서 그냥 최소한의 장애물이나 부산물 정도만 느끼고 산다는 것이다. 일례로 나는 내 몸의 머리 가슴 배를 수시로 청소하면서 살기에 깨끗한 몸과 함께 몸속의 기혈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이 잘 안 된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그런 필요를 느껴서 동참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세계적 단절, 즉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게 조직화된 이념의 고리들. 이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 만리를 가듯이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이 그런 것을 뭐하러 아느냐고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서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탁하면 청소 좀 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깨끗하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 아닌가. 그 어떤 학교나 직장, 단체 등에서도 서로 어울리는 현대인은 그 대부분이 이런 진실함을 잃고, 그래서 돈과 권력의 맹목적인 노예가 되고 물질 과학의 허망한 추종자가 되어 사는 것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현대의 새로운 젊음은 그래서 다 포기하거나 아예 박쥐와 같은 기회주의적 임기응변의 처세술을 갖기 좋아하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에서 보다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사람이 모인 곳에 잘 못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흔히 이들이 몸이 약하거나 이상이 있다 해서 정신병 운운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내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이겨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순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점을 무시하고 간과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답이 없다. 나는 40세에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스승님의 순수하고 맑은 기운을 전수받아서 대부분의 대중들이 모르는 진짜 세계를 너무나 크게 느끼며 살고 있다. 그래서 대중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기가 힘들 정도로 격리된 삶을 살고 있다. 모두가 사회적 습관과 타성의 그 이면을 보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이상적 삶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세상은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자연의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참진리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한 번만 나를 만나면 바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이나 사실 이런 것을 드러내놓고 사회적 현실에서 요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타락한 현 세상이다. 현대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혼탁한 상황을 지지하고 거짓된 가치에 집착해서 자신들이 습관지어 살아온 타성을 벗어나면 아예 외면하고 타부시할 것이 뻔하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믿으며 별 불편 없이 살고 있을 것이다.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질병을 앓으면서도 스스로 매우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못할 것이다. 그러저러한 것이 인생이라고 치부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픈 것과 고통스러운 것은 다 내가 만들어낸 나의 과거적 삶의 소산물이다. 그러니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데 당연한 듯이 그것을 달고 다니면서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사는 게 현대인이다. 나도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이쯤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도와줄 것이 없다. 이 세상은 사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고 복지사회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조건과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게 될 행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행동과 삶의 원리를 모르니 그저 그렇게 살면서 나름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때때로 질병과 삶의 고통에 빠지면서 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하라고 한다. 생사를 다투는 전쟁을 하는 식의 긴장과 각오가 없다면 혁신적인 삶의 변화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깨달음을 찾고 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짓 선지자와 가짜 선각들이 설치고 있기에 깨달음을 배울 곳이 없다. 대개의 대중이 진짜 스승을 분별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게 고작인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수도자도 없다. 왜인지 아는가? 너무나 헛된 종교 사상 철학 이념 등으로부터 파생된 온갖 진리나 진실이라 부르는 추구의 허상이 이 세상에 만연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뷔페상의 온갖 음식처럼 다양한 것들을 각자의 기호에 맞게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설하고 현대인의 대부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사실보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고자 하는 탐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욕심과 탐구가 없다면 오늘날처럼 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범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삶이 맑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라.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곳곳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사기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가? 학벌과 혈연으로 돌아가는 단체나 직장. 진정한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직위와 명성에 급급해하는 정치인들. 좌익, 우익, 진보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형제여, 이웃이며 가족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헐뜯고 싸우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죽고 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내가 헐뜯고 죽인 자도 나며 내가 은혜한 자도 나이니 모두가 나 아닌가? 모두 결국은 하나이고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 가질 것도 없더라.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 만큼 선하고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이며 악한 영향을 미친 그것은 반드시 내 앞에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이것은 종교도 신앙도 아니고 단지 진리이고 드러난 진실일 뿐이다. 사회의 곳곳에 거짓 유언 비어와 이기주의 마케팅이 현실의 판을 휩쓸고 있다. 그 어두운 그물망을 뚫고 나와 진실을 깨달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변혁에 대한 그 준비는 갓손 TV에서 할 수 있고 소식은 갓손 야그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삶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진실을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갓손 TV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영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바란다.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거저로 줄 수 없을 것이리라. 모두에게 선한 영향의 행동과 실천을 바란다.